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오토바이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듀카티의 폴 스마트 1000L이라는 모델이에요. 폴 스마트는 사람 이름이고요, 1000은 이게 1000cc급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LE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뜻이에요. 폴 스마트는 듀카티에서 유명한 레이서의 이름이에요. 이분이 1972년도에 1등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듀카티가 레이싱에서 어떤 강세를 보이면서 고성능 오토바이로서의 어떤 입지를 굳혀나가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을 기념해가지고 트리뷰트 모델, 그러니까 헌정 모델로 이 오토바이가 나오게 된 거예요. 헌정 모델의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좀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게 2006년에 발매가 된 오토바이인데 그 뒤로 해가지고 듀카티의 스포츠 클래식 1000이라는 모델이 나와요. 그 녀석은 이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색깔이 좀 다르고, 이 앞에 로켓 카울이라고 부르는 이 동그란 거 있잖아요, 요게 없어요. 그냥 동그란 헤드라이트만 달린 모델로 해가지고 좀 저렴하고 대중적으로 하나가 더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로켓 카울이 없으면 이 모양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성들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듀카티 스포츠 클래식 1000S? S가 맞나? L? 로켓 카울이니까 R? 죄송합니다. 벌써부터 티가 나는 게 제가 오토바이를 많이 몰라요. 자동차는 그래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워 듣는 것도 있고, 주변에 잘 아시는 분들이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막 훈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변에 바이크를 잘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플에서 제가 잘못 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닌데 라고 리플로 저를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 앞쪽부터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앞쪽에 이 로켓 카울이라고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해도 어떤 의미냐면은 공기를 뚫고 지나가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공기 저항에서 가장 유리한 디자인이 뭐냐면은 물방울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로켓 카울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라운드가 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라운디드 버블, 이거는 공기를 가르고 지나가기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바이크라는 걸 타고 달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기 저항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받아요. 자동차들을 보게 되면요, 공기 저항을 감소시키고 뭐 이렇게 바람을 가르고 뚫고 나가는 거는 물론이고, 날개를 달아가지고 다운포스까지 확보를 하잖아요. 요즘에 나온 듀카티 같은 경우에는 모델 이름이 슈퍼레제라일 거예요. 슈퍼레제라 같은 경우엔 이 카울 앞쪽으로 여기에다가 윙을 달았어요. 그래서 와, 그거는 보기만 해도 달리면 이 다운포스가 앞쪽에서 내려앉으면서 앞바퀴 그립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여기는 이제 다른 윙을 조그만 걸 더 달아놨더라고요. 야, 그런 거 보면은 이 시대 이후에 레이싱 오토바이들의 어떤 발전이 눈부시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면요, 서스펜션, 전륜 서스펜션이 보이잖아요. 도립식으로 만들어진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도립식 서스펜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자동차의 그 쇼업 쇼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은 위쪽에 이제 실린더가 있고, 가운데 이제 그 봉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아래쪽에 조그만 게 달려있고 위에 실린더처럼 큰 게 있으면 도립식이라고 불러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아래쪽에 실린더같이 큰 게 달려있고 위에 이렇게 좀 얇은 봉이 있다, 이러면 정립식이라고 불러요. 도립식이 정립식보다 조금 더 기능도 다양하고, 그리고 만들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그런데 고급 바이크들은 대부분 이 도립식 서스펜션을 장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죠. 와, 2P짜리 피스톤이 좌우로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야, 저렇게 장착이 되어 있으면은 4P라고 불러야 되나요? 2P? 야, 자동차랑은 좀 다르겠죠? 자동차도 이제 브레이크 그러면은 앞바퀴에 이렇게 2개씩 달려 있으면 2P라고 부르는데, 그리고는 이제 엔진, 중요한 엔진이 눈에 띄게 되는 거죠. 엔진은 992cc 2기통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V형인데, V가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V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V가 아니고 거의 L자처럼 90도 형상으로 해서 위로 하나가 오르락 내리락거리고 앞쪽으로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992cc에 92마력.
토크는 9.2? 제가 그거를 제대로 아는 이유가 얘는 튜닝이 좀 돼 있어가지고 92마력보다 좀 더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슈퍼바이크들 같은 경우에는 뭐 4기통에 DOHC가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이 녀석은 2기통에 SOHC예요. 그래서 흡기 밸브 하나에 배기 밸브 하나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뭐 48이라든가 뭐 12400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더 올라가면 뭐 750cc짜리 뭐 그런 것들 스쿠터 종류들 뭐 이런 걸 좀 타보긴 했는데 이게 많이 타본 게 아니어가지고 이 DOHC와 SOHC의 이 차이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것 같네요. 어쨌든 이 녀석을 타봤을 때 사실 이 녀석도 그렇게 많이 타본 건 아닌데 이 녀석을 탔을 때 이 SOHC에다가 L자형 그러니까 90도의 V 엔진이 굉장히 고르게 파워를 이렇게 밀어내줘요. 그리고 슈퍼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야마 R1만 보더라도 1000cc에 200마력 정도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보면 무게가 200kg이 넘어가는 아이들도 많아요. 48 같은 경우에도 240kg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얘는 건조 중량이 181kg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력이라든가 토크가 그런 바이크들에 비해 가지고 좀 떨어지긴 하는데 실제로 타 보니까 2단에서 이렇게 푹 당겼거든요. 한 바퀴 이게 슬쩍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와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것도 그렇게 만만하게 볼 바이크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달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L자 L자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이쪽에서도 V 엔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V 엔진 같은 경우에도 이 할리 데이비슨의 이 60도짜리 엔진에 비해 가지고 90도짜리 엔진이 좀 이게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고르게 파워가 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점이 이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면이 있어요. 거기에 이 맥동감 같은 거, 맥동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할리의 V엔진 뜨등뜨등 이런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제 할리를 탔을 때 다다다다다다다 그것도 나름대로 이게 땡길 때는 바바바바바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고르다고 느꼈는데 이 땡기다 놓으면은 부둥 이 느낌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 녀석 같은 경우에 땡기면 아르르 하고 나가는데 저 같은 초보 라이더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그 풍부한데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참 자동차만 말씀을 드리다가 바이크에 대한 얘기를 끝내니까 너무 많이 버벅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위에 이제 연료 탱크가 있죠. 연료 탱크 같은 경우는 15리터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걸 오랫동안 타본 게 아니어가지고 실연비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탱크를 보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옆으로 요만큼 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보기보다 연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시트가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1인용 시트가 지금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폴스마트 모델 말고 이 클래식 스포츠 모델 후기형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혼자 타는 거 말고 텐덤 시트, 이렇게 길다란 시트 있잖아요. 뒷좌석에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시트가 나온 모델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혼자 타는 건 좀. 자, 시트 밑에 보면은 열쇠 꼽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열쇠를 꽂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돌리면 뒤에 물고 있던 게 이렇게 놓여요. 그러면서 딱딱하면 싹 들어가지고 시트를 뒤로 쏙 빼가지고 여기 접근할 수 있게 돼 있죠. 저는 사실 처음에 저 열쇠가 달려 있길래 요 부분이 좀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설마 스쿠터처럼 여기 트렁크가 들어있나 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기대를 가지고 이걸 딱 열었는데 헬멧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ECU 같은 거 보이고요. 그리고 튜닝 파츠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퓨얼 인젝션 모듈, 뭐 오토 튠, 뭐 이런 모듈들이 장착이 돼 있어요. 뭐라고 이걸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장착한 게 아니고 전주인분, 저도 아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장착을 해놓은 거라서 요거는 어느 정도까지 파워가 올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렇게 살살, 오 됐지? 응 됐어. 들어갔어. 오케이. 시트고는 825mm예요. 대부분 제가 타봤던 바이크들은 800mm 정도가 보통이었고
어, 그 투어러들이 좀 이게 높잖아요. 시티고가 투어러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700ml대 그 정말 낮은 바이크들 있잖아요. 저같이 이제 제가 키가 170 조금 안 되거든요. 그 앉아가지고 이렇게 양쪽 다리가 다 땅에 닿는 바이크들이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앉아 봅시다. 아, 오랜만에 바이크에 앉았더니 이게 정말 이 짧은 게 대단히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이 정도 기울인 상태로 이제 제 발이 다 닿긴 했는데, 바이크를 똑바로 이렇게 세우면, 야, 이거 뒤쪽 쇼크를 좀 조절을 해가지고 좀 낮추고 싶네요. 기왕 앉은 김에 엔진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중립 들어가 있고, 됐고, 자, 가봅시다. 좀 긴 시간 동안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여기가 실내다 보니까 이 배기가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게 보여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오케이, 자, 이 정도. 아우. 자, 그리고 뒤쪽에 되게 재밌는 게 싱글 슈 옵쇼버가 달려 있어요. 이 오른쪽에는 슈이 없고 왼쪽에만 슈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요 뒤로 나가 있는 이거 보고 뭐라고 부르죠?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뒷바퀴를 고정해주는 이 파이프 모양의 축이 있잖아요. 진짜 바이크를 타는 거는 꽤 좋아하는 편인데, 이 용어가 떠오르지 않으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받네요. 이거 여기서 그만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 파이프 모양으로 된 게 일반적인 바이크들처럼 왼쪽 오른쪽 두 개가 다 나가 있어요. 듀카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녀석이 하나가 달려 있고, 그리고 이 한쪽으로 나와 있는 이 암에다가 바퀴를 그냥 이렇게 꼽는 스타일들이 이 듀카티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건데, 얘는 양쪽이 다 나가 있어가지고 저거 보고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바이크를 돌렸는데 머플러가 보이고요. 제가 뭐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드릴 만한 이 지식이 없으니까 대충 제가 아는 만큼만 또. 이 뒤에 있는 게 배터리예요. 이게 배터리고요. 그리고 이 연료 탱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연료 탱크가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서 보면 이 가운데 축에다가 이렇게 얹혀져 있는데, 이 밑에 이 안으로 해가지고 연료 탱크 안쪽으로 해서 에어 필터가 들어가 있어요. 공기 흡입구라고 보시면 되죠. 오픈형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보통 바이크들이 이 프레임을 이렇게 하나가 지나가고 밑으로 이렇게 또 하나가 지나가고 그리고 여기서 합쳐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이 자체도 꼭 자동차에 사용하는 스페이스 프레임 같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 프레임의 아래쪽 지지대가 없고 엔진이 그 지지대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은 위쪽에만 이렇게 붙어 있게 되고, 아래쪽은 엔진이 프레임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바이크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요. 거기에다가 스페이스 프레임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제가 예전에 그 자동차 설명해 드릴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강성이 무게 대비 더 좋아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바이크들처럼 이렇게 두 개의 파이프를 위아래로 보내가지고 그냥 이런 모양으로 딱 결합을 시켰다. 그래, 이렇게 봤을 때 이 두 개가 이렇게 비틀비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옆에다가 기둥을 하나를 더 대가지고 네 개의 기둥이 이렇게 가가지고 딱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비틀림 강성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페이스 프레임이 가볍게 만들면서도 굉장히 강력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엔진 자체를 이 프레임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무게를 좀 줄일 수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튜닝 파츠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바이크가 오리지널 폴 스마트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곳에다가 튜닝 부품을 장착을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튜닝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이렇게 둥그레 가지고 그 황색 등 있죠, 깜빡이, 그게 큼지막하게 두 개가 달려있고 브레이크 등이 달려있는데 그걸 띄고 LED 등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 머플러도 튜닝 파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뒷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튜닝 파츠로 이렇게 장착을 했고, 저 브레이크는 사실 어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브레이크 그럼 브렘보만 선호해가지고 그 녀석만 보다 보니까 다른 튜닝 파츠가 있는 거 보면서 신기하다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뭐 오픈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타이밍 벨트 두 개가 이렇게 엮여 있는데 밖에서 보이도록 해놓은 요 녀석, 요 안이 보이는 부품, 요것도 튜닝 파츠예요. 이런 커버 같은 것도 다 튜닝 파츠고요. 그 밑에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요 녀석 있죠. 요거는 이제 오일 쿨러인데 엔진 오일이 이 밑에 있으니까 그거를 요 앞쪽으로 꺼내가지고 여기서 식혀주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엔진은 공랭인데 오일은 그래도 식혀야죠. 오일은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고. 자, 여기 차대에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한글로 뭐라 이렇게 붙어 있는데, 두카티 코리아에서 정식으로 수입한 바이크예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두 대인가 정식으로 수입을 했대요. 그 두 대 중에 한 대가 이거예요. 핸들에 뭐 이 스로틀이나 이 레버 튜닝하는 거는 뭐 보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핸들 쇼바도 튜닝이 돼 있고요.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스테인레스 같이 묵직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좀 얄쌍한 게 예쁘네요. 사실 겨울 내도록 폴스마트가 여기 구석에 처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찍고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자료를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결국엔 찾아본 자료를 가지고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 달리는 영상을 찍어야 되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오토바이를 잘 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동차는 그래도 꽤 타는데 오토바이는 쉽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사무실 직원들은 제가 오토바이를 타겠다 그러면은 안 돼요, 감독님 두 개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크 리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고민이 참 많네요. 자,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